자, 비만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지방 대사가 꺼져 있다. 응? 참고해서 잘 들어야겠지? 나도 마찬가지고. 자, 스트레스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필요량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의 내성이 생겨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도 잘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인슐린 역시 렙틴처럼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다. 렙틴 저항성이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보다 과자, 빵, 과일을 더 먹거나 자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잦아졌다면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덩달아 렙틴도 계속 분비된다. 혈당이 높으니까 렙틴이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니까 렙틴도 계속 높게 유지된다. 결국 렙틴에도 내성이 생겨 렙틴 저항성이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체내에 아무리 많은 지방이 쌓여 있어도 몸이 지방을 꺼내 쓰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음식을 먹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과 비만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지방을 잘 쓰는 몸이냐, 지방을 쓰지 못하는 몸이냐. 케토제닉인가? 키톤제닉인가? 저탄고지. 그게 좀 생각나는 부분이지. 내 몸이 지방을 꺼내 쓰지 않으니까 지방을 꺼내 쓰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지방식이를 해서 탄수화물이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먹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만드는 다이어트식. 그런데 저탄고지가 몸에 좋은 건 맞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지방을 꺼내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방이라는 거는 내가 방금 먹은 고지방 시기가 들어와서 쓰는 그 방금 만들어진 지방이 아니라 내 몸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체지방, 내 몸 깊숙한 곳에 계속 쌓여만 있던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꺼내서 쓰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 딱 3일간의 금식기가 필요해. 3일간의 금식기를 가지면 탄수화물의 수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을 해. 그게 진정한 저탄고지라고 난 생각해. 그랬을 때 진짜로 살이 잘 빠지게 될 거야. 몸이 뚱뚱할수록 3일간의 단식은 필요해. 72시간. 무조건적인 단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은 넣어줘. 장 배출을 위한 장에 쌓여있는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체지방을 썼을 때 근육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배가 고프면 꿀물을 먹어주고 그리고 커피가 땡겼을 땐 꿀물을 먹고 뭔가 씻고 싶으면
오이나 당근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채소식을 하고, 그래도 배가 고프면 그때는 두부를 간장이나 아니면 야채들하고 같이 버무려서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로 먹었을 때 올리브 오일에 소금 살짝, 후추 살짝 해서 싹 버무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 담백하니. 그러면 싹 녹아. 단, 잠을 잘 못 잔다면, 내 몸에서 잠을 잘 못 잔다면 그때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지금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걸어. 아니면 뛰면은 더 좋고. 내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와. 그리고 나서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양 100마리만 잡아. 그러면 수면제 없이도, 알코올 섭취 없이도, 영양제 도움 없이도 잠이 잘 와. 해봐. 진짜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도 극복이 돼. 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 해봐 한번. 자, 건강한 사람은 에너지원으로 당과 지방을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조절 시스템이 망가져서 살이 찐 사람은 지방보다 당을 주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가 퇴화되어 있다. 지방 대사가 꺼진 상태라 이해하면 쉽다.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켤 수만 있다면 예전처럼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대사가 꺼진다. 지방 대사를 켜고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잘 알다시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근육과 지방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혈액 속의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즉,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끌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가 우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는 잠깐 뒤로 밀린다. 그러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멈추고 혈중 인슐린 수치가 식사 전 상태로 떨어지면 그때 지방 대사가 작동하기 시작해 세포에서 지방산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밥이나 빵 혹은 과일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면 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혈당이 떨어지면 당과 지방을 같이 쓰고, 그러다 또 탄수화물을 먹어 혈당이 올라가면 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고, 혈당이 떨어지면 당과 지방을 같이 쓰는 식이다. 인슐린은 이처럼 당대사와 지방대사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 이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야. 당대사와 지방대사를 조절하면서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으니 계속 당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분해되어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한 당이 있는데 굳이 비축해둔 지방을 꺼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까 말했지? 진정한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확 줄여서 내 몸에 극단적인 선택이 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식을 3일간 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당도 없고 쓸 에너지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쌓아놓던 체지방을 꺼내다가 쓰는 거. 그게 고지라는 거. 오케이? 여기서 말하지? 굳이 비축해둔 지방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 계속 당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당을 딱 3일간만 끊으라고.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식후 인슐린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높게 유지되는 동안 내 몸은 지방을 거의 쓰지 못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면 탄수화물 자극이 없는 공복 상태에서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다. 이쯤 되면 혈당이 높지 않은데도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한다. 몸속 지방 대사가 꺼진 것이다.